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기후위기 이야기를 전하는 숲속의 생활 코너입니다. 이현대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2월이 되어서 이제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벚꽃 축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진해 군항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 분 혹시 진해 군항제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가봤는데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해 군항제를 다녀오셔서 정말 극찬에 극찬을. 아, 진짜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라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네. 예쁘더라고요. 뭐 사진 보고 이러면. 그렇죠. 네. 네, 저도 사실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도요, 저도.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이제 가보지는 못하고 저는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왜 그 철길 사이로 그 벚꽃 맞아요. 터널처럼 쫙 돼 있고 뭐 개천들도 있고 이제 진해가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 벚꽃 축제가 열리는 시즌이 되면 한 2주 그 정도 기간 동안 막 4,500만 명이 찾는 어마어마한 축제이고 뭐 국내에서 이제 벚꽃 축제로는 아마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진해 군항제가 올해 3월 22일에 개막을 해서 4월 1일까지 열기로 했다라고 이제 창원시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진해 군항제가 이제까지 역사가 한 62년 정도 됐는데 네. 이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그 축제를 개막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기후위기 때문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축제인데 옛날에는 좀 언제쯤 개막을 했나요? 1963년에 이제 첫 번째 축제를 개최할 때는 4월 5일에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회 행사랑 이제 올해 열 그 행사랑 비교하면 14일이 빨라진 겁니다. 야, 이거 63년이면은 뭐 1863년도 아니고 1963년이면은 너무 빨라졌는데요. 그렇죠. 그 이게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한 1980년대부터 조금씩 당겨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로 또 열지를 못했었고 그러다 이제 작년에는 3월 24일 그러다 올해 이제 또 이틀 앞당겨져서 3월 22일이 된 겁니다. 야, 이게 작년보다도 무려 이틀이나 더 빨라진 거네요. 예, 1년 사이에 그렇게 이틀이 좀 빨라진 건데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로 작년에는 3월 24일에 축제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년에 벚꽃이 3월 21일에 폈대요. 그러니까 축제 시작하기 전에 3일 전에 핀 거죠. 네. 그래서 축제가 딱 열렸더니만 꽃이 이미 만개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부득이하게 개막일을 이틀 정도 앞당겼다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벚꽃 피는 시기가 조금 빨라져가지고 축제 개막일도 빨라진 것 같은데 정말 요즘 좀 날씨 따뜻해요, 진짜. 그렇죠. 그 올해 축제가 이제 4월 1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가 되면 벚꽃이 거의 다 질 무렵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군항제가 처음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4월 1일이면 벚꽃이 아예 피지도 않았던 시기인 거죠. 진짜 뭐 하루 이틀 앞당겨지는 데는 조금 뭐 무감할 수도 있는데 지금 꽃이 질 때가 과거에는 아예 피지도 않았을 때라고 하니까 확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벚꽃이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우선은 뭐 벚꽃이 그 기후 변화에 민감한 식물이기도 하고 우리는 조금 전까지 이제 군항제의 어떤 60여 년 역사를 놓고 개화 시기를 좀 비교해 봤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 자료가 1200년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개화 시기에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1200년치. 진짜 사쿠라의 나라답네요. 정말. 이 벚꽃이 일찍 피는 거 일본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랑 가까운데. 예, 맞습니다. 3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에 교토에서 벚꽃이 3월 26일에 만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빠른 건지 우리가 뭐 바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오사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교토에서 벚꽃이 절정을 맞았을 때를 기록해둔 뭐 사료, 일기, 시집 이런 옛 문헌들이 있대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 812년부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2021년에 벚꽃이 만개한 시기가 1200년 만에 가장 빨랐다.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국 언론에서도 이제 당시에 기사를 많이 냈었죠. 기록이 80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면 진짜 이 벚꽃이 언제 개화했는지를 가지고 그 1200년간의 좀 추이를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 시작된 한 800년 정도부터 1800년대까지 요 1000년 동안은 뭐 개화 시기가 그렇게 뭐 크게 변화는 없었대요. 비교적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1800년대 들면서부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금까지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 귀신같이 산업화 딱 할 때 갑자기 확 빨라지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기후 변화가 이제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지난 200년 동안 도시화로 인해서 발생한 열섬 효과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섬 효과 뭐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도시에는 뭐 건물도 많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열을 가둬 가지고 이제 뭐 농촌이나 이런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도시가 기온이 몇 도도 높은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벚꽃이 지구가 이제 따뜻해지는 걸 바로 이렇게 알아채고 딱 맞는 시점에 맞춰서 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래요. 예, 맞아요. 그 꽃이 핀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왜 어느 시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꽃봉오리 이 작은 꽃봉오리 안에 어쩜 이렇게 꽃잎을 차곡차곡 잘 폭에 넣었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도 있던데 이제 꽃이 피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봄에 피는 꽃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제 여름에 하지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낮이 짧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식물 조직의 일부가 꽃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뭐 태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 꽃눈이 가을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잠이 들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려면 일정 시간의 추위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위의 총량이 있어요. 이 총량을 다 채우면 그때 탁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물 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나서 그 총량을 다 채우면 잠에서 깨고 그러고 나서도 꽃을 뭐 바로 피우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 이번에는 따뜻한 온도에 일정 시간 동안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더위의 총량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총량을 다 채우면 비로소 꽃이 개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절 변화 또 기후 변화 뭐 기온 변화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는 시기가 좀 들쭉날쭉해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도 벚꽃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한 4월쯤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4월 초, 뭐 3월 말 이때쯤만 돼도 막 꽃들이 피고 이러니까 저도 좀 실감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은 뭐 3월 말에 그 벚꽃 사진을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뭐 꽃이 일찍 피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진해 이제 축제도 뭐 앞당겨지고 그만큼 관광 산업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거고 그러니까 생태계에 일어난 작은 균열이 굉장히 많은 사건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온이 올라가서 이제 꽃이 빨리 피게 되면 식물, 곤충, 동물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는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봄꽃이 빨리 피면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던 야생벌한테 문제가 생겨요. 이제 봄이 되면서 바깥 온도는 막 빠르게 올라가서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땅속 온도는 그거보다 좀 더 천천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꽃은 폈는데 벌은 아직 자고 있고 그리고 꽃이 지고 나서 벌이 잠에서 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벌이 먹을 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일어났는데 우리도, 밥상이 그러니까요. 다 치워졌대. 아직 맞아요. 먹지도 않았는데. 딱 그 경우죠. 그래서 벌은 뭐 벌대로 먹이가 부족해서 이제 번식 기회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식물은 식물대로 원래 벌이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돕는 건데 그 기회를 잃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도 번식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열매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거를 먹고 사는 동물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곤충, 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온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1, 200년 사이에 지구 기온이 오르고 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종들이 기후 변화에 다른 속도로 반응을 하면서 식물과 곤충 사이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생태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진짜 우리 그 톡스에서도 이제 꿀벌 수의사 분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톡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벌들이 또 굉장히 영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꽃들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지구의 소중한 존재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이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진해 군항제 벚꽃 조기 개화 이야기부터 야생벌 그리고 식물과 곤충의 디커플링까지 알아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